도쿄 시부야역 근처 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 45세. 일본의 평범한 무역회사 과장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만원 전철에 몸을 싣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에게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틈틈이 보는 해외 축구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한 한국인 축구 선수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는 나카무라 켄지라고 합니다. 45살 회사에선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샤워하고 간단히 아침 먹고 역까지 뛰어가서 만원 전철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끝없는 이메일과 회의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역 계약서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일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 기계처럼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저에게 작은 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회사 일에 치여 경기장에 가본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주중엔 새벽 2시, 3시에 시작하는 유럽 축구를 볼 엄두도 못 냅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말마다 유튜브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봅니다. 10분, 15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그게 제게는 일주일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특히 일본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일본 선수들 중에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라 부를 만한 선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은 많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주말엔 축구 영상을 보고 가끔 동료들과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저 그런 중년 남자의 삶.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삶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것을요.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8월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주로 경제 뉴스나 회사 관련 기사들을 보는데 그날따라 스포츠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MLS LAFC로 이적 확정.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죠. 그런데 그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간다고요?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인데 MLS는 아무래도 한 단계 아래의 리그 아닙니까?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이 은퇴 전에 가는 리그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뛰려고 가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대충 훑어보고는 다시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흔한 이적 뉴스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길 전철 안에서 우연히 본 광경이 제 생각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손흥민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스크롤을 내리며 기사를 읽고 있었고 가끔 작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제 폰으로 한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메인 화면에 손흥민 이적 소식이 톱뉴스로 떠 있었고 댓글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손세이셔널 미국도 평정한다. MLS 수준이면 매 경기 해트트릭 가능.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흥민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이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축구 선수가 있었나? 물론 좋은 선수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 전체가 이렇게 열광하는 선수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강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며 유튜브에 손흥민을 검색해봤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골 모음집, 기술 모음집, 인터뷰 영상들. 몇 개를 클릭해서 봤는데 확실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스피드도 빠르고 양발을 다 쓸 수 있고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꽤하네. 그래도 MLS에서 어떻게 뛸지는 봐야겠지.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접한 지 약 2주 후였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지루했는데 스포츠 채널에서 MLS 경기가 중계되고 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화면 하단에 뜬 자막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손흥민 LAFC 데뷔전 하이라이트. 아, 맞다. 손흥민이 MLS로 갔었지. 호기심 반, 심심한 반으로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해설자는 열정적으로 손흥민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었고 곧 경기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받아 돌파를 시작하더니 수비수 2명을 가볍게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강력한 슈팅. 골키퍼가 손도 못 대고 공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게 오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해설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데뷔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MLS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설자의 목소리에서도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의 첫 경기 이후 저는 이상하게 그의 다음 경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MLS 경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LAFC 경기 일정을 검색해보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손흥민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 세 번째 경기에서도 골, 네 번째 경기에서도 골. 손흥민은 데뷔 후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MLS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저는 매일 아침 한국 스포츠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상이 메인을 장식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손흥민 4경기 연속골, MLS 역사 새로 쓴다. 완벽한 적응력, 이것이 월드클래스, LAFC, 손흥민 영입 후 4연승 질주 같은 헤드라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제 제가 손흥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홈 화면에 손흥민 관련 영상들이 계속 추천되었습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올린 분석 영상,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 심지어 일본어 자막이 달린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서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정주행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팬들의 반응 영상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고 골이 터지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상징이었고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출신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최정상급 선수로 인정받는 그의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국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와는 업무상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김상, 손흥민 선수 요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보셨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우리 손흥민은 어디 가도 최고예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는 내내 손흥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했는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한국에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LAFC 대 세인트루이스 시티전. 주말 오후였고 저는 일부러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서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안주를 준비하고 TV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MLS 경기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지만 저는 이미 손흥민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5분쯤이었을까요? LAFC가 중원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측면으로 패스가 연결되고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안쪽으로 방향을 틀며 페널티 박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붙었지만 손흥민은 몸을 살짝 틀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공은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골대 상단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골키퍼는 손도 뻗어보지 못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야타.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며 기쁨을 표현했고 LAFC 홈구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구나. 하지만 그의 활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5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로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수비수 2명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그들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골키퍼의 키를 넘어가는 루프슛이었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멀티골. 이번 경기에서도 이 골.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TV 앞까지 다가가며 박수를 쳤습니다. 스고이, 스고이, 대단해. 혼자 중얼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축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경기는 LAFC의 3대1 승리로 끝났고 손흥민은 당연히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겸손하게 팀 동료들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그가 경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한국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상대로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모두 손흥민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댓글란은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역시 손세이셔널. 오른발 슈팅 미쳤다. MLS 수비수들 불쌍하네. 키읔키읔키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손흥민의 플레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본 축구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우리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J리그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었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슈퍼스타가 있었던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미나미노 다쿠미, 도안 리츠, 이토 주냐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손흥민만큼의 임팩트를 주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팀의 핵심 에이스로서 경기를 좌우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날 출근길 전철 안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손흥민 같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 인구는 일본이 더 많고 축구 인프라도 우리가 더 좋은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손흥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응원을 넘어서 진심 어린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기대와 응원이 선수를 더 성장시키는 게 아닐까요?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축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 보셨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동료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아, MLS 간 선수? 뉴스에서 봤어요. 골 많이 넣는다면서요? 많이 넣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매 경기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MLS잖아요. 수준이 낮은 리그에서 잘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수준이 낮다고 해도 새 팀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년간 최고 수준으로 활약했던 선수예요. 검증된 월드클래스죠. 그들은 그냥 그렇긴 하네요 하고 말았지만 저는 뭔가 씁쓸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선수의 활약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라면 더더욱.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보며 순수하게 감동받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에게도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계속 챙겨보면서 저는 단순히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활약을 해도 항상 팀 동료들 덕분, 감독님의 전술이 좋았다, 팬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경기 후에는 항상 상대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패배한 팀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국 팬들이 올린 영상 중에는 그의 자선활동에 관한 것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장학금을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들. 그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것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히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아니라 롤모델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관련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클릭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팝 음악은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었고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탄탄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어 보여서 주말에 신호쿠보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먹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김상과도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죠. 그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을 무척 반가워했고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켄지상,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좋은 곳 많이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한국 여행에 큰 관심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저는 이웃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손흥민 경기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LAFC 경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볼래요? 정말 재미있어요. 켄지상, 요즘 축구에 많이 빠지셨네요. 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보면서 다시 축구의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결국 저는 LAFC 유니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흥민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주문했죠. 배송비를 포함해서 꽤 비쌌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45세 셀러리맨이 미국 축구팀의 유니폼을, 그것도 한국 선수 유니폼을 산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지만 말입니다.
유니폼이 도착한 날,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로고가 박힌 LAFC 유니폼. 뒤에는 SON7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45세 중년 남자가 축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경기 날 저는 유니폼을 입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직접 간 것처럼 완전히 몰입해서 경기를 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긴장했고 슈팅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골이 터지면 환호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아무도 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구나 싶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전부였죠. 특별한 열정도 없었고 삶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무언가에 열정을 갖게 되었고 매주 경기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웃나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아가고 있었고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며 느끼는 그 감정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왜 매 경기마다 응원하는지, 왜 그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저는 일본인이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월드클래스구나. 국적을 떠나서 리그를 떠나서 순수하게 실력과 인성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 한국 사람들의 가슴이 왜 벅차오르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LAFC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골을 보며 환호합니다. 일본인인 제가 한국 선수를 응원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수는 국적을 떠나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흥민을 보며 저 자신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내 일에서, 내 삶에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그가 축구장에서 보여주는 그 열정과 프로페셔널함을 배워야겠다고. 4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것이 진짜 스포츠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활력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것. 손흥민은 제게 그런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 일본인 직장인은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를 통해 새로운 열정을 찾았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훌륭한 선수의 플레이는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